오늘은 배선 시공하기 3번입니다. 오늘 학습은 시설 장소에 따른 배선 방법 2번입니다. 저번 주에 1번 했고요. 저번 시간에 1번, 저번 시간에 1번 했고요. 오늘은 2번입니다. 2번은 노출과 은폐, 그리고 건조와 습한 곳에 대한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은 페이지 184페이지, 8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장소에 따른 배선 방법. 기준. 먼저 시설 장소에 따른 배선 방법은 네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전압, 전압선 400V 이상이냐, 400V 미만이냐. 두 번째, 배선 장소, 꼭 내 배선이냐, 꼭 외 배선이냐. 세 번째, 노출 은폐가 있습니다. 노출 은폐가 있습니다. 노출된 장소인지 아니면 은폐, 어두운 곳에 있는 장소. 네 번째, 건조와 습한 곳이. 오늘은 3번과 4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출과 은폐. 노출과 은폐는 말 그대로 노출과 은폐로 보는. 은폐란 보이지 않는 곳, 노출은 보이는 곳입니다. 배선이 보이는 방식에 대해서 뛰어넘기시고요. 네, 은폐로 구분합니다. 은폐로 구분합니다. 은폐는 배선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수정 공사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노출은 말 그대로 배선이 보이는 방식. 그리고 건조와 습한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조한 장소 인지, 습기가 많은 장소 인지를 구분합니다. 전기에는 내려가는 거 지어주시고요. 전기에는 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많으면 누전이나 감전 등이 쉽고요. 단락이나 합선이 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그런 곳은 훨씬 더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출 장소에서 건조한 곳과 습한 곳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과 은폐 장소에서 건조한 곳과 습한 곳을 구분합니다. 그려보시면 노출에서 건조한 곳, 습한 곳, 은폐에서 건조한 곳, 습한 곳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출과 은폐에서 노출 장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선 후 수정 작업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 및 충격에 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고 주위의 충격을 보호해줄 곳이 없기 때문에 충격에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출 장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사람의 손이 닿을 곳에는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접근을 금지하는 것을 설치하든지 혹은 이곳이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출 장소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출은 특히나 혹여나 아무리 여러분 잘 시설을 하더라도 감전염 등의 보호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출 장소는 감전염에 꼭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출 장소 중에서 건조한 정도에서 가능한 배선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자 사용 배선 방법이 있습니다. 애자 사용 자체가 이미 노출이라는 것을 감안한 배선이고요.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합성 수지관 배선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가요, 가요 전선관 배선 방법이 금속 전선관, 합성 수지관, 가요 전선관. 이 배선 방식은 노출 장소에서 건조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금속 합성 수지 몰드 배선 방법. 금속 합성 수지 몰드 배선 방법이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금속이나 합성 수지 몰드 자체가 노출 장소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배선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배선 방법은 노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속 덕트,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 배선 방법이 가능합니다. 금속 덕트, 라이팅 덕트, 버스 덕트 배선 방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 방법이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은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데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일 때 손이 닿지 않도록 높은 곳에 위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출 장소 중에서 습기가 많은 곳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애자 사용 배선이 가능합니다. 애자 사용 자체가 절연 전선을 노출시킨 배선이고요. 전선 자체가 습기가 있으면 수복을 잘 관리했을 때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습기가 많은 장소이지 항상 물에 젖어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물 속에 배선하는 것은 배선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습기랑 물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 방법이 똑같이 세 번째, 합성 수지관 배선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요 전선관 중에서 2종 가요 전선관 배선 방법이 1종은 자리 노출되어 있고요. 2종 가요 전선관 배선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배선 방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습하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될 배선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과 마지막에는 케이블 방법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 방법이 가능합니다. 탑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보시면 덕트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일드라든지 라이팅 덕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덕트가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했을 때는 그쪽으로 누전이 날 수도 있고 합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라이팅 덕트 배선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역시 똑같습니다. 1종과 2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요 전성관, 앞에서는 가요 전성관만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2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전성관 내부에 절연지가 있는지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종에는 절연지가 없고요. 2종에는 절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있다고 하였을 때 2종은 그 습기를 한 번 더 보호해줄 수 있는 절연지가 있고요. 누전에 대해서 한 번 더 막아주는 절연지가 존재하는 반면에 일종은 없기 때문에 일종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이점 한 번 더 볼까요? 첫 번째, 금속 몰드 배선이 가능하냐 안 하냐. 두 번째, 합성 수지 몰드 배선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세 번째, 금속 덕트 배선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네 번째, 라이팅 덕트 배선이 가능한지. 또 마지막으로 버스 덕트 배선이 가능한지 등이 덕트. 이 세 가지랑 몰드 배선은 보통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하는 장소도 있긴 하지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은폐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방금 노출과 은폐 중에서 노출 장소 알아봤고요. 은폐 장소는 노출과 또 다른 또 정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선 작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합니다. 배관 작업을 아무리 잘 하여도 당연히 그 부분이 최근에는 인테리어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보이는 곳이 더 깔끔하고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 장소 같은 경우는 배선 작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은폐 장소는 점검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폐지만 문으로 돼 있는 곳, 그래서 문을 열 때는 점검 가능한 곳, 일종의 점검구가 있는 장소랑 불가능한 곳, 은폐지만 점검이 아예 불가능하게 시멘트 등으로 돌돌 막아 놓은 곳.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콘센트라든지 스위치 등은 은폐 장소 중에서 불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등이 달려있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은 천장 안쪽에 여러분들 보면 천장 옆에 구멍이 뚫린 데가 있습니다. 점검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곳 같은 곳은 은폐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이 가능한 곳이 있겠습니다. 그 집에는 점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 두 군데가 다 존재합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곳 들어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점검 가능한 곳이 되겠습니다. 은폐 장소는 은폐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 및 충격에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게 콘크리트 치더라도 안쪽에 있는 전선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폐는 일차적으로 외부로부터 단절된 곳을 은폐라고 부르기 때문에 내부 환경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하면서, 그럼 사용하면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면은 비바람과 같은 물도 있겠지만 햇빛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햇빛에 오래 노출된 만큼 전선층이 부식이 진행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폐 장소는 그런 것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폐 장소의 가장 큰 단점은 배선 수정 작업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은폐 장소 중에서 점검 불가능한 곳은 배선을 수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배관부터 다시 설치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불가능한 곳에서는 은폐 장소에서 불가능한 곳에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출로 바꾼다든지 등의 공사로 변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몰드 작업 같은 경우 대부분 노출 공사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 부분은 배선 수정 작업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은폐 장소 중에서 그럼 건조한 장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자 사용 배선이 가능합니다. 점검 가능한 장소에서 건조한 장소에서 해자 사용 배선 가능하고요. 두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 합성 수지관 배선,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합성 수지볼드 배선, 여러 가지 덕트 배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까지 거의 모든 배선 방식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요 전선관도 일종 이종이 아닌 모든 것이 가능하고 합성 수지관도 거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폐 점검 가능한 건조한 장소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배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폐 점검 가능한 장소 중에서 건조한 장소가 아닌 습기가 많은 장소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 애자 사용 배선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합성 수지관 배선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의 모든 배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종 가요전 성한 배선이 가능합니다. 한 장소에서는 일종이 아니라 이종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가능합니다. 이 다섯 개를 보시면 여러분이 노출한 장소 중에서 습한 장소 배선과 똑같은데요. 그래서 습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용 가능한 배선을 기억하시면 민폐든 아니든 습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똑같이 배선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검 가능한 장소란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은폐에서 점검 가능한 장소가 매우 큰 공간에서 여러분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폐에서 점검 가능하다는 것은 큰 공사가 아닌 주변에서 작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장소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 큰 공사는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덕트를 여러분들이 한 방을 지나게 해서 설치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그 방이 여러분들이 밖에 문을 닫아 놓으면 은폐한 곳인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은폐는 그런 은폐가 아니라 그런 공간은 노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은폐는 사람들이 잘 갈 수 없는 장소를 뜻하는 것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폐 점검만 가능한 건조한 장소와 한 장소의 배선 차이는 그럼 앞에서 본 것처럼 몰드 배선과 덕수류 배선이 안 된다 정도 기억하니까 여러분들이 습한 곳, 이거는 폐자 노출이냐에 따라 보다는 건조한 장소냐 습한 장소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돼요. 몰드랑 덕트는 습한 것보다는 건조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구나. 습한 것도 사용 가능하지만 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폐 은폐한 곳에서 중에서도 점검이 불가능한 한번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를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장소 중에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 가능한 배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이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것 중에서 빠진 것 중에 뭐 있냐면 애자 사용 배선이 없어졌습니다. 애자 사용 같은 경우는 점검 가능하고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 가능한 장소에서 가능하지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 전선관 배선 가능합니다. 금속 전선관은 여러분 설치하고 나서도 위에 시멘트가 치더라도 콘크리트 등에 둘러싸이더라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속 전선관 배선은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합성 수지관 배선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종 가열 전선관 배선이 가능합니다. 1종보다 2종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조한 장소, 습한 장소 떠나서 어떻게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배관 배선으로 설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본, 지금까지 본 방법 중에서 가장 적은데요. 금속 전선관, 합성 수지관, 이종 가열 전선관,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 이 네 가지 방식은 거의 모든 형태에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직접 시설하고 공사할 수 있는,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꼭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 네 가지는 그리고 기능사 실기시험에서도 합성 수직원과 케이블 배선은 꼭 나오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은폐 장소 중에서 점검 불가능한 장소 중에서 한 장소에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하다고 했으면 당연히 몰드랑 덕트는 안 될 텐데요. 그거 빼고 네, 하다고 해서 네, 그러면 은폐 점검 불가능한 한 장소에서는 어떤 배선이 가능할까요? 은폐도 되어 있고 점검도 불가능하고 수정이 안 되는 한 장소. 당연히 몰드랑 덕트는 안 될 텐데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 두 번째, 합성 수지관 배선. 세 번째, 이중 가열 전선관 배선. 네 번째,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전에 봤던 은폐 점검 불가능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배선 방식과 똑같은데요. 결국 은폐 점검 불가능한 곳은 건조한 장소든 습한 장소든 이 네 가지만 사용 가능하다. 점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조한 장소나 습한 장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폐 점검 불가능한 장소는 이 네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봤던 건조하는 습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노출과 은폐 중에서 건조한 장소, 습한 장소보다는 점검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점검 불가능한 장소에선 이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 가능한 배선 방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장소에 사용 가능한 배선 방법들이 첫 번째, 금속 전선관 배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합성 수지관 배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중 가열전 성관 배선. 마지막으로 케이블 및 케이블 트레이 배선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다양한 장소,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점검이든 노출이든 고압이든 저압이든 상관없이 다 사용 가능한 배선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이 네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 말고도 뭐 애자 사용 배선도 있었고요. 몰드 배선도 있고 여러분들 덕트 배선도 있었습니다. 각각의 배선 방법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때그때 여기 있는 여기 제가 가르쳐준 거는 색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부분이 갈수록 기술이 바뀌고 기술과 소재, 부품들이 좋아지면서 더 다양한 배송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용 가능한 장소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최근의 최신 기술을 기억하시고 최근에 어떤 것이 바뀌는지 눈여겨보시고 익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좀 더 가려나요? 네, 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배송 방법 말고 거의 모든 장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배송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배선 방법 중에 하나가 몰드 배선과 덕트 배선이 있는데 몰드 배선과 덕트 배선은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는지 기억하시고 그 장소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곳에서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오늘까지 해서 배선 시공하기 3번 했습니다. 오늘 학습은요. 시설 장소에 따른 배선 방식 2번을 했습니다. 2번이 뭐였죠? 노출과 은폐, 건조와 습한 곳으로 나눠졌습니다. 노출이 뭐였습니까? 노출은 배관 배선물이 노출은 배관 배선이 보이는 것이 노출, 은폐는 배관 배선이 안 보이는 것이 은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출에는 건조한 곳, 습한 곳이 있고요. 은폐 장소에서는 건조한 곳과 습한 곳이 있습니다. 습한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물이 닿거나 물이 직접적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습기가 많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에 담글 수 있다. 이건 또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과 은폐는 이렇게 건조한 곳과 습기가 많은 곳으로 나눠집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400V 이상이냐 이하이냐 사용 전압과 장소 옥 왜냐 옥 왜냐 등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어, 각 시설 장소에 맞는 올바른 배선 방식을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학습은요.
다음 세시는요. 간선과 분기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한번 간선과 분기회로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내일은 간선과 분기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모듈 배관 배선공사 84에서 85페이지 맞고요. 내일 부분은 학습 모듈 배관 배선공사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단순화 붕괴로 한 번 더, 그다음에 1차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네, 다시 4번, 개선 지붕하기 4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